자, 오늘은 테슬라 투자자라면 꼭 아셔야 할 굵직한 소식들만 채웠고요. 첫째는 테슬라 세미트럭 아틀라스의 양산 소식, 그리고 둘째 FSD 일시불 구매 중단과 구독제 전면 전환, 그리고 셋째 에너지 사업부의 압도적인 재무평가, 마지막으로 2026년 주가 800달러를 예견한 월가의 보고서까지 테슬라의 2026년이 왜 역대급이 될 수밖에 없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테슬라의 전기 트럭, 세미 트럭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업데이트 소식인데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테슬라 세미의 신형 모델이 포착됐어요. 내부 코드명이 바로 아틀라스라고 합니다. 이 아틀라스 모델은 2026년부터 미국 네바다주 스파크스 공장에서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스펙을 보면 테슬라가 작정하고 준비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기존 버전보다 효율이 15%나 개선되어서 1마일, 그러니까 약 1.6km를 가는데 전기를 1.7kWh 밖에 쓰지 않습니다. 배터리를 꽉 채우면 무려 500마일, 약 800km를 달릴 수 있고요. 배터리 용량은 약 850kWh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걸 충전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1.2메가와트급 초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승용차 충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전력을 밀어넣는 그런 기술이죠.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모델 Y처럼 전면에 라이트바가 들어가고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범퍼와 앞유리 그리고 지붕 디자인을 싹 바꿨다고 해요. 특히 중요한 거는 이 트럭이 처음부터 자율주행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그런 점이에요. 카메라 개수도 늘리고 그리고 이제 세시 디자인도 자율주행 기능인 FSD 구동에 최적화되도록 수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계획뿐인 게 아니고요. 미국의 물류 기업인 그 로드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미 테슬라 세미를 실제 운송 현장에 투입해 봤는데요.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회사 측 표현을 빌리자면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무거운 화물을 싣고도 실제 주행 전비가 훌륭하게 나왔다 하고 충전 속도도 빨라서 물류 배송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거죠. 덕분에 이 회사는 세미트럭을 10대나 더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뭐 DHL이나 펩시 같은 대기업들이 간을 보다가 추가 주문을 한다는 거는 이제 테슬라 세미가 실험 단계를 넘어서 진짜 돈이 되는 상업적 가치를 증명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많은 테슬라 오너분들과 또 예비 테슬라 오너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의 판매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핵심은 일시불 판매 중단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에서는 한 904만 원 정도죠, FSD가. 그리고 미국에서는 8,000달러를 한 번에 내면 이 차를 소유하고 있는 그 동안은 이제 FSD를 소유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는 26년 2월 14일부터 그 이후부터는 이 옵션이 사라지고요. 오로지 월 구독 형태로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테슬라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여기에는 몇 가지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첫째, 기업 입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반복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죠. 차를 팔 때 한 번 돈을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뭐 넷플릭스처럼 매달 99달러씩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는 훨씬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가격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인데 FSD 가격이 예전에는 1,500달러였다가 지금은 8,000달러까지 떨어졌잖아요. 먼저 비싸게 산 사람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구독제로 통일해버리면 이런 가격 저항이나 뭐 환불 이슈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셋째,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문제인데요. 만약 평생 이용권을 팔았는데 이제 나중에 구형 컴퓨터 칩으로 최신 자율주행 기능을 못 돌리게 되면은 테슬라가 이걸 무료로 교체해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구독제는 서비스 개념이라서 성능이 안 나오면 구독을 해지하세요라고 뭐 할 수도 있을 거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미래의 부담을 또 덜어내는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 14일이라는 마감 시한을 둔 거는 고도의 심리 전술로 보이는데, 이제 평생 소유권을 못 산다라고 하면 고민하던 사람들이 막판에 몰려서 구매하는 이른바 포모 현상을 노린 그런 전략이겠죠. 이걸 두고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FSD 2월 14일 전에 평생 이용권 구매를 하는 게 더 이득이다. 또는 뭐 중고차로 팔 때 그 FSD 구매가 돼 있는 중고차라면 가격이 훨씬 뛸 것이다. 또는 뭐 구독을 하게 되면은 필요할 때만 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다. 뭐 차를 살 때 한 번에 900만 원을 내는 건 부담스러웠는데 뭐 구독이 오히려 합당하다. 그런 등등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어떤 게 이득이고 어떤 선택이 옳고 틀리고를 정의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각각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서 일단 정답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서 소프트웨어로 매달 이제 돈을 버는 거대한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려는 것 같고요. 2월 14일 이후 테슬라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FSD 구독자 수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날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자, 그럼 화제를 한번 돌려볼게요. 요즘 제가 입이 닳도록 칭찬하고 있는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부문에서 이제 엄청난 성적표가 나왔어요. 최근 발표된 배터리 저장 기술 금융성 평가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이 회사의 에너지 사업을 믿고 돈을 빌려줘도 되냐, 뭐 그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테슬라가 중국의 선그로와 함께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AAA를 받았습니다. 트리플 A를 받았어요. 전 세계 수많은 기업 중에 딱 두 곳만 받은 건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테슬라예요. 특히 주목할 점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따지는 알트만 제트 스코어라는 지표에서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2등과의 격차도 상당히 커요. 이게 무슨 뜻이냐? 대규모 발전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은행들이 보기에 테슬라는 절대 망할 일이 없고 재무적으로 가장 튼튼하니 믿고 투자해도 된다는 보증 수표를 얻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은 비결은 바로 똑똑한 사업 전략 때문인데요. 테슬라는 여기 에너지에 들어가는 배터리 LFP 배터리죠. 이 셀을 직접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셀은 거의 다 사오고 거기에 테슬라만의 소프트웨어와 열 관리 기술을 합쳐서 메가팩이라는 완제품을 만드는 시스템 통합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트렌드가 딱 이쪽으로 흐르고 있어서 단순히 배터리 셀만 만드는 회사보다 테슬라가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거죠. 덕분에 에너지 매출 비중도 급격히 늘고 있고 2026년에는 중동이나 호주 같은 새로운 시장에서도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니 에너지 사업은 이제 테슬라의 든든한 현금 창출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월가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테슬라 강세론자로 유명하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또 등판했는데요. 자, 내용이 아주 흥미로워요. 댄 아이브스는 26년 말 테슬라 주가가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 8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고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무려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이제 4천조 원 클럽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테슬라를 더 이상 전기차 파는 회사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뭐 데나이브스가 나올 때마다 이런 말을 꼭 하죠. 절대 전기차 파는 회사로 보지 말라고. 자, 이제는 AI와 로봇공학 기업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고요. 댄 아이브스는 올해가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역사상 또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거라고 이 말도 거의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이죠. 자, 특히 로보택시 시장에서 테슬라가 결국 전체 시장의 80%를 장악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쟁자들이 먼저 시작하기는 했지만 이제 테슬라가 가진 압도적인 주행 데이터와 차량 생산 능력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을 따라올 수 없다는 그런 말이고요.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칩으로 시장을 먹었다면 현실 세계의 자율주행 시장은 테슬라가 지배할 거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다만 무작정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댄 아이브스는
일론 머스크가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그런 전략을 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미국 내 30개 도시 이상의 로보택시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차근차근 지역을 넓혀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보고서의 핵심은 이제 지금 당장의 전기차 판매량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테슬라가 만들어갈 거대한 AI 플랫폼과 로보택시 세상을 믿고 기다리라는 그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800달러라는 숫자가 허황된 꿈일지 아니면 현실이 될지 2026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투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